이번 시간에는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의 두 번째 소단원인 행정부와 대통령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대통령은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36페이지와 학습지 2-2, 2단원의 두 번째 쪽, 그리고 전체 쪽수로는 19쪽에 해당하는 학습지를 펼쳐서 학습지 1번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2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본다면 대통령의 지위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대통령의 권한을 또한 지위에 따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권한과 국가 원수라는 지위로서의 권한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교과서 36페이지와 프린트 2-2, 곧 전체 페이지 19쪽에 해당하는 2번 대통령 부분부터 이제 나머지 2분의 1 부분을 우리가 채워가게 될 텐데요. 먼저 프린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학습지 보시면 2-1번에 대통령의 선출 및 임기는 지난 시간 행정부 주요 조직의 대통령의 내용에서 PPT로는 벌써 설명했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며 임기가 5년이었죠. 임기 5년의 딱 한 번만 맡을 수 있는 임기 5년 단임제의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임제의 반대말이 바로 괄호 안에 보이는 중임이죠. 여러 번 임기를 맡을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중임 불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알아볼 것이 바로 국회의원인데요. 자, 국회의원 옆에다가 좀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숙제에다. 자, 국회의원은 임기는 4년이고 대통령은 5년이지만 국회의원은 4년입니다. 또한 또 다른 차이는 대통령은 단임이지만 단임만 한 번만 맡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4년이지만 중임이 가능합니다. 여러 번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존재하죠.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는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프린트 학습지 2-2의 마지막에 적혀있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보니까 PPT에 컬러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자, 수반이란 말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꼭대기의, 가장 꼭대기의 라는 뜻인데요. 앞서 행정부라고 써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는 먼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자, 또 다른 대통령의 지위는 바로 지금 앞으로 오렌지색, 갈색으로 표현할 텐데 바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행정부라고 안 써있고 국가라고 써있는 것 보니 바로 행정부를 초월한 한 나라의 자, 원수라는 말은 으뜸,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으뜸이라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한 나라에서 으뜸 가는 권력을 가진 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두 가지 지위를 반드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프린트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권한들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 대통령의 권한들 이것을 이제 반드시 구분해 볼 수 있어야겠죠. 교과서에도 36페이지 왼쪽에 개념 플러스에서 헌법 제66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헌법 제66조 동그라미 1번 1항이란 뜻인데요. 헌법 제66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자, 여기에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나온 것이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자, 동그라미 2번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자, 이곳에서 바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를 이제 1, 2번에서 자, 대통령의 지위를 우리가 교과서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6조 1항과 2항이 바로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된 헌법 조항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만든 대통령의 지위를 받다면 이번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여기 적혀있는 1번이 바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죠. 자, 대통령이 먼저 행정부의 우두머리로서 갖고 있는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위치에서의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1, 2, 3, 4번. 자, 이 부분은 바로 행정부의 수반, 다 행정부와 관련된 권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 행정부의 지휘 감독권을 바로 대통령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권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바로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행정부의 지휘 감독권이라는 것은 바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프린트에 또 보시면 행정부의 구성, 또 행정부의 지휘 및 감독, 또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역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첫 번째 권한에 해당하는 행정부의 지휘 감독권입니다. 자, 두 번째, 빈칸으로 PPT는 되어 있지만 프린트는 그대로 적혀 있죠. 바로 국군 통수권입니다. 자, 국군을 통수하는 통솔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이것도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을 바로 국군 통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나 해군 공군사관학교의 졸업식 같은 곳에서 대통령이 항상 참석하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과 위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공무원. 좀 학습지 보니까 선생님이 오타를 하신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 선생님이 이 글씨 하나를 굉장히 크게 그리고 굵게 처리했어요. 공무원 임면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 받침 되어 있죠. 우리 그냥 생각해 보면 임명권 아니야? 네, 그렇지 않고요. 임명과 해임을 합쳐서, 임명과 파면, 해임을 합쳐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임면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또 때로는 해임하는, 자, 그만두게 하는 해임하는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세 번째 권한인 공무원 임면권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이는 공무원은, 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프린트에 적혀 있듯이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의 임명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자, 4번에는 보니까 우리 프린트와 PPT 내용이 조금 달라요. 자, 대통령령 이렇게 제정이라고 되는데 제정이라는 말 대신에 발포라는 말도 이제 가능한데요. 우리 교과서나 프린트에서는 지금 제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대통령령 제정권, 자, 권자까지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근데 아까 초반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 학습지에 보면 법률 집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행은 바로 행정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네 번째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든 명령을 법률 밑에 명령, 규칙 이렇게 적혀 있었죠. 조례, 규칙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10단원에서 마무리 강의에서 기억했었던 대통령이 만든 명령, 법의 단계 중에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나와 있는 대통령령을 대통령이 만든, 이거 오타 아니에요. 대통령이 만든 명령을 제정한 것을 발포하는 권한을 바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의 두 번째 권한이 바로 색깔이 바뀌었네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앞서서 1번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지위와 권한이었죠. 자, 그냥 국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행정부를 초월한 국가의 으뜸, 원수라는 말은 으뜸,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부를 초월한 국가의 우두머리로서의 권한이 바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자, 번호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외적으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정상회담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정상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자, 이러한 권한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갖습니다. 그래서 체결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비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조약의 비준 체결권이라고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교과서는 그냥 간단히 체결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대통령이 조약 체결권을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은 대외적 국가대표로서의 권한으로서 외교사절을 그냥 편하게 외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교관을 새로 임명하고 신임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온 해외의 외교관들을 접수하며 우리가 받아들여주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임한 새로 뽑은 외교관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프린트에는 또 한 가지 적혀 있었죠. 선전포고라고 적혀 있는데요. 선전포고는 외국을 상대로 우리와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전포고입니다. 자, 이렇게 선전포고의 권한을 갖는 것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대외적 국가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선전포고 옆에다가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화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강화라는 건 선전포고의 반대적 개념입니다. 선전포고는 전쟁을 하겠다라는 권한이라면 강화는 전쟁을 그치겠다, 전쟁을 끝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강화권.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첫 번째, 대외적 국가대표의 권한은 조약 체결권, 외교사절 신임 접수 파견권, 그리고 선전포고권과 강화의 권한이 바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자, 두 번째로 2번 국가와 헌법의 수호 권한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PPT는 2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프린트 19쪽에 있는 마지막 표에서는 3번에 적혀 있죠. 자,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지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권한이 바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는 두 개의 권한은 바로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입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기도 해서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은 학습지에는 조금 내용이 적혀 있죠. 선생님이 다음 PPT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마지막이 바로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입니다. 위에 보이는 제목과 거의 유사한데, 자, 이 부분이 틀리죠. 자, 위에 보였던 2번은 국가와 헌법을 지키는 수호의 권한이었다면, 자, 마지막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기관을 행정부를 초월해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보이는 국무총리는 물론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부에 관련된 직책을 당연히 대통령은 임명하지만, 자, 그 이외에도 대법원장은 사법부 소속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초월해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자, 이러한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이 3번은 우리 프린트에서는 2번이 되죠. 자, 이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중 3번 공무원 임명권과 많이 비교 대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교해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권한이며, 여기 보이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은 행정부를 초월한 이런 기관장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등도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꼭 비교해서 개념을 잡아주시면. 보충으로 선생님 아까 본격적으로 선생님 이야기했었던
국가와 헌법 수호에 관한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 중에서 대통령이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권한 중에 긴급 명령권과 계엄 선포권이 있다고만 선생님이 PPT에서는 설명했는데요. 학습지에 보이는 긴급 명령권과 계엄 선포권을 함께 보시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보죠. 긴급 명령권은 긴급이란 단어에서 이 부분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가에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명령을 발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좀 보시면 천재지변과 관련된 천재지변 등의 어떤 국가의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하게 하기 위한 권한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잘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지진이 발생했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이죠. 국가에서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으로 전 국민은 이동하시오, 어디로 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하는 권한이 바로 대통령이 지닌 이것은 바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거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첫 번째 권한인 긴급 명령권입니다. 자, 계엄 선포권은 여기 보면 계엄이란 단어에서 선생님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바로 군대, 전쟁,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계엄 선포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계엄 선포권은 전쟁과 같은 국가의 비상사태, 긴급하기보다 이건 비상사태,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그러니까 사례가 조금 달라요.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정 및 전쟁 상황이었을 때는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가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범했거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발발됐는데 평온한 상태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만 군대가 맡아서 다스리게 하겠다. 자, 군대에게 맡겨주는 행정과 사법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대가 어떤 방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군대가 맡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계엄 선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긴급 명령권과 계엄 선포권의 이러한 차이들을 기억해 주시는데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긴급 명령권과 계엄 선포권을 대통령이 이 명령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한 조건이 있죠. 매우 긴급하거나 중대할 때 최소한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제한 요건을 두고 있는 거죠. 매우 긴급하고 중대할 상황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의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활동하기 보시겠습니다. 활동하기 36쪽에 보이는 활동하기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상의 일정입니다. 일정에 나타나는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헌법조항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자, 대법원장은 행정부를 초월한 사법부의 수장이죠. 그래서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수여하겠다는 것은 바로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 중에서 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확한 헌법조항은 헌법 제104조에서 비롯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첫 번째 업무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 대통령이 이제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하신 다음에 강원도의 지역에 바쁘시네요.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자, 군부대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바로 국군을 통수하고 있는 국군 통수권을 보여주고 있는 헌법 제74조 2항과 관련돼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걸 더 추론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74조 1항에 국군을 통수한다고 하는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두 번째 일정은 대통령의 지위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해당하겠죠. 세 번째, 대통령이 또 다녀오셔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가축을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시행령, 대통령령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만든 명령을 공포하셨습니다. 자, 이 공포는 바로 헌법 제75조에 담겨 있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75조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 수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줄에 적혀있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대통령의 지위 중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해당하는 업무겠죠. 자, 마지막으로
또 공포를 하신 후에 한국과 중국의 FTA를 체결하겠다라는 어떤 체결 장면이 기억한다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막 사인하고 계실 거예요. 자, 관련 헌법 조항은 바로 헌법 제73조 대통령이 조약을 FTA도 일종의 조약 중에 하나입니다. 조약을 체결하고 최종 승인하는 걸 비준이라고 했습니다.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이 부분이 좀 더 관련돼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또 오늘의 업무에는 들어가는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헌법 조항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제 마저 읽어본다면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싸움을 하겠다. 또는 싸움을 그치겠다. 자, 한다라고 하는 이 헌법 제74조와 관련된 한국, 중국 FTA 체결은 바로 어느 쪽에 들어가는 대통령의 지위일까요? 네, 국가를 대표하는 느낌이 들고 있는 바로 대외적 대표로서의 헌법 FTA 체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의 국가 행정부를 초월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업무였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선생님하고 설명 막 하면서 갔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위 일정에 나타난 대통령 업무를 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바로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었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바로 이 두 가지 강원도 지역의 군부대 방문이라고 하는 국군 통수권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시행령, 대통령령을 공포하는 것. 자, 이것은 대통령령을 제정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입니다. 자, 또한 반면에 대법원장의 임명장,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수여한 것이나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한국, 중국 FTA를 체결한 것은 둘 다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를 초월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해당되는 업무다라고 기억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청와대 누리집에 본인이 여기 좀 이게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뜻이에요. 이번 달에 대통령 일정과 청와대 뉴스를 조사해보자. 조사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시로 장차관 임명장 수여식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 한미연합사령관 접견 그리고 국가유권자 오찬 문화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 참석. 대통령 일정이 바쁘시네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적을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의 일정을 그냥 이렇게 파악하면서 궁금한 친구들은 청와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국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또 행정부 전체를 지휘하고 감독하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는 말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둘째는 헌법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행정부의 수반, 즉 행정부를 이끄는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행정업무 전반을 지휘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이 될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한 번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 체결, 국무회의 참석 이외에도 헌법재판소장 임명, 국무총리와 행정각부회장 임명, 긴급명령, 계엄선포, 국군지휘 및 통솔 등의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활동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구분해 볼까요? 정답을 다 맞추셨나요? 먼저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 체결 등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는 긴급조치를 명령하는 긴급명령권을 행사하거나 군대가 해당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또한 국군을 통솔할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이것을 합쳐서 공무원 임면권이라고 했었죠.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외국과의 우리나라 대표로서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국가에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이것을 긴급 명령권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2번과 3번처럼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나 권한,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의 마지막 소주제인 법원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